지금 5월 1일 날이 진짜 라이더들이 힘을 보여줘야 될 그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오후 1시 국회 바로 앞 이런 것도 와리가리 안 돼. 네. 걸리기만 걸려야 돼. 정말 50년 동안 품었던 안을 거기서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건 얘기도 좀 하고 그동안 내 영상 본 사람들, 내 영상 공짜로 본 사람들 다 나와. 안 나온 배신이야 배신 배반. 알았어? 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합니다. 예, 요즘 방송 많이 안 했죠? 예, 좀 간만에 방송합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가요, 좀 중요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방송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그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라이더 유니온을 준비하고 계신 그 성함을 까먹었어요. 박정훈입니다. 박정훈 네.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네. 그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곳이 뭐 하는 데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라이더 유니온은 이름 그대로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들의 유니온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아실 만한 일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마포의 고급 아파트에서 배달원들은 보기 싫으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런 주장들을 하기 힘들잖아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근데 하필 배달 시켜 먹지 말든가. 그러니까요. 근데 하필 제가 일하는 구역이었어요. 가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보니까 관리도 안 돼 있고 엄청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니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런 라이더들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바꾸는 일들, 그리고 유상운송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더 이륜차 보험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배달용 보험을 드시는 분들은 더 심각한데, 일단은 이제 라이더 유니온이 뭐 하는 일부터 일단은 라이더 유니온이 뭐 하는 일부터 네네, 라이더들의 권익을 네, 권익을 이제 향상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곳은 그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바이크를 가지고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정 다수의 라이더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은 배달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네. 그 다음에 전직 배달원들, 그 다음에 앞으로 배달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이륜차 배달에 관심이 있고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라이더 유니온 같은 곳에 좀 관심이 있고 지지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한 업체에 소속돼서 일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노동조합도 이제 정당처럼 혹은 뭐 시민단체처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네. 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직장에서 네.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네. 보통 떠올리기 쉬워요. 네. 근데 지금 그 배달 노동을 하시는 네. 이 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아주 큰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네. 맥도날드, 뭐 도미노 뭐 이런 네. 아주 아는 배달업으로 유명한 네. 이런 데서는 월급제로 받거나 뭐 건당 받거나 하겠지만 네. 그 외에 다른 뭐 무슨 그 뭐 대리 뭐 운전을 한다든가 뭐 네. 심부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퀵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은 자영업자에 가까운데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직접 고용된 이분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분들, 네. 이분들 가입할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분은 이분들을 이제 프랜차이즈와 단체 교섭 같은 걸 해서 이제 업무 환경들을 개선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제 가입해가지고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익들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약 220만 명,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대표적으로 배달 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 55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아, 그게 지금 그러니까 220만 명. 네, 특수고용이. 이름은 사장님인데 실제 하는 일은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다 혼자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분들이 약 2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배달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산재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판례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도 산재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만 뭐만 쓰면 안 되냐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네. 뭐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산재 조경? 적용. 적용. 네, 네, 발음이 산재- 조경을 들리.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예. 이거를 쓰면 산재 처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은 배달 대행, 그러니까 대부분은 배달 대행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 다 정해져 있고 하루 12시간씩 노동하시고 휴무도 마음대로 못 가시고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네. 근데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은 이제 지휘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거는 전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산재 적용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도 나왔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판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그냥 배달 대행도 킹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달 15,000원, 배달 대행 기사 15,000원, 사장 15,000원 이렇게 쓰고 한 달 3만원 정도 해가지고 치료비, 그다음에 휴업 시에 휴업급여 이런 것이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륜차 쪽에서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게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없죠. 이거 네. 건국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세요. 왜냐하면은 업주가 쓰라고 그러니까. 업주가 쓰라는 경우 케이스. 두 번째로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을 가리고 싶어 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에 가입하면 내 수익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에 쓰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벌면 뭐 얼마나 많이 벌나.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꽤 많이 버시는데 뭐 기름값 이런 거 빼면은 뭐 평균이 250만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400, 500, 600, 700 이런 분들은 이제 오토바이 위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주 6일 12시간. 그러니까 한 일주에 74시간 뭐 체력도 대단하다. 72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번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요,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네, 맞습니다. 큰일 나면 사람 쉬어야 돼. 안 쉬면 큰일 나요. 그럼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네. 그렇게 배달 대행에 속해 있으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네. 네, 그런데 대부분 모르시고 안 하시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쓰시고 사고 나도 산재 처리하면 일 못할까봐 사고 처리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걸 좀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강제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못 쓰게 하는. 네, 라이더 유니온 같은 경우는 뭐 배달 대행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종사자 9개 직종이 산재가 되는데 뭐 캐디, 보험 설계사 뭐 이런 분들까지 사실은 다 강제 가입시켜야 되는데 제가 들었던 카더라 통신 국회에서 일하셨던 분들 보좌관한테 들은 말로는 이거 설계할 때 국회에서 논의할 때 모 보험회사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회사에서 이 산재 적용 제외 S? 예. 거기까지요. 네. 오케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 같은 제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 특수고용 노동 종사자들이 산재 싫어한다. 그래서 서명지 이만큼 받아가지고 국회에 냈어요. 로비를 한 거죠. 네, 대한민국에서 현금 장사 제대로 제일 잘하는 곳, 현금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곳. 그래서 제일 힘이 센 회사, 보험회사잖아요. 거기서 로비를 해가지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같은 제도, 악법이 나온 거죠. 노동자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강제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선택에 맡기게 되면은
돈 나가는 게 당장에 이제 싫잖아요. 자기 사고 안 날 것 같이 생각하고 사고 났을 때는 몇백, 몇 천까지 깨지는 거거든요. 사망 시에는 사실은 남은 가족들이 만약에 가장이면 생계 수단이 없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산재는 유족 급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장애 급여도 나오고. 그러니까 산재 보험에 적용이 돼서 가입을 해놓으면 자기가 만약에라도 자기가 죽었을 때 가족들한테 유족 뭐 그게 나온다는 거죠. 연금 형태도 나오죠. 네.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네. 근데 그런 분들의 목숨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산재 보험이 적용돼서 이제 그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륜차로 배달을 하시는데 이게 산재 적용이 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보험 형태가 정착이 되면요. 그 배달 대행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라이더 분들도요. 종합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 보시고 여기저기 막 퍼날라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행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5월일날. 예,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의 일일 것 같은데 배달 라이더들이 내가 가르쳐줬잖아, 네. 최초라고. 건국 이래 최초야! 네, 건국 네. 이래! 저는 몰랐습니다만, 네. 배달 라이더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최초의 일이지만, 오토바이를 탄 라이더들이 국회 앞에서 모여가지고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타고 행진을 쫙 하면서 이 그네 누나가 있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허가 절대 안 나. 맞습니다. 허가가 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허가 안 나. 왜냐면 수십 대의 바이크가 국회의사당을 돌고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걷거나 뛰거나 해서 하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도로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게 집회가 허가 나왔다는 거예요. 합법 집회입니다. 이야, 이거는 네. 제가 2000년부터 네. 모터사이클 전문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왜냐면 100년 전에 오토바이가 없었거든. 100년. 그래서 건국일이 최초인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뭐 할리 몇 대 해가지고 이게 잠깐 동네 한 바퀴 정도 도는 네. 요 정도 수준이 있었지. 실제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 가서 뭐 하고 이거는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목표는 오토바이 50대, 현재 30대가 모였고 20명 정도의 라이더들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근로복지공단,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S보험회사, S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은 오토바이 보험제도 개선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왜냐하면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연 300만 원, 30대, 20대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혹은 700만 원까지 되고요. 종합보험,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자차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대인 대물 이제 제한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종합보험이라 하는데 배달용은 네. 이거는 한 700, 20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이륜차 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방송에서 몇 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뭐 캐나다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데 다 종합보험 되거든요. 자손 자차 대인 대물 다 돼요. 일본도 돼요. 아,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오토바이.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오키나와에서 렌트를 해봤잖아요. 네. 일본에 렌트했는데 자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오키나와는 내가 5천만 원짜리 오토바이예요. 네. 내가 깔았어. 네. 근데 깔았는데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 네. 그러면 자차 비용 50만 원만 내면 돼. 5만에. 아, 진짜요? 네, 자차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렌트 바이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대파해서 차를 폐차시켜도 난 5만원만 내면 돼. 야, 저희가 이제 5월 오토바이 행진 오실 때 그 자기 소유 오토바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렌트 알아봤거든요. 자차 자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그리고 대인 대물도 자기 책임 분담금이 50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옛날에 렌트 바이크가 자차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에. 한국에 자차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잠깐. 네. 그래서 렌트 바이크들이 쫙 풀려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왜 없어졌느냐? 네. 일부 나쁜 업자들이 그거를 자법.
자뻑에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륜차 바닥을 잘 몰랐던 거지 보험회사가. 한 손 4만 킬로 이상 탄 거 이제 렌트해가지고 넘어졌는데 한쪽에 이렇게 넘어져 자뻑이거든요. 수리비로 136만 원. 중고가 제가 알아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중고가 최고가가 이제 70만 원 정도, 싼 거는 40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견적서를 제가 보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비 얘기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인비 자기 마음대로 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메이커가 없었어요. 메이커가 없었는데 내가 딱 기자 이제 테스트하러 이제 바이크를 딱 빌리잖아요. 그럼 그때 업자가 뭐라 그랬냐면 깔아가지고 와. 아 진짜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니야. 그 새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라이더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뭔가 하려면 좀 자세하게 그 사람 많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품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업자들을 꼼짝 못하게 딱 잡아돌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덤벼야지. 안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에 수입이 뭐 이런 거 그게 부품값이 제대로 적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당하는 거예요 계속. 보험사가 이 이륜차 운전자들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너무 조그만 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이유는 남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네. 그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나도 이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프로라이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사고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출력이 그렇게 높은 바이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요 레저용 대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서 뭐 칼치기 하고 막 이러는 거 뭐 나 깜짝 놀랐어 막 이러는데요. 실질적 통계를 보면 사망 사고는요 비율 대비해 보면 훨씬 더 적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더 유니온에서 차츰차츰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뭐 이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력하실 거고. 일단 자문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자문료를 좀 네, 이렇게 받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굴러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라이더 유니온 같은 이런 단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머릿속으로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움직여서 좀 바꿔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제가 너무 좋은 거야. 고맙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행사니까 첫 번째 행사를 좀 잘 치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랑 참가 방법이랑 네.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5개 정도예요.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던 유상 운송보험, 배달용 보험을 현실화하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륜차 보험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이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배달은 공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그냥 쉽게 가져오는 줄 착각하세요. 근데 공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내 거 내고, 가게도 내 거 내고, 이걸로 돈 버는 플랫폼 회사도 내 거 내고 해서 배달료 좀 올려보자. 요즘에 동네마다 배달 행사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배달료를 삭감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그럼 단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단가가 내려가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라이더 유니온 같은 곳에서 배달료 인하하지 못하게 같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겨울에 그리고 폭염에 그다음 미세먼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잖아요. 힘든 일인데 이런 날씨에 대한 할증을 달라라는 거고, 산재 이런 보장을 좀 넓히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코스는 국계의사당에서 서강대교 넘어가지고 홍대 신촌 넘어가서 서부 근로복지공단 찍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고용노동청 종각 여기 찍고 을지로 삼성화재 앞에서 찍고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서 약식 집회와 예, 음악 하시는 밴드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트럭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5톤짜리 트럭. 마지막 청와대에서 그 앵콜 공연과 그 마지막 공연들과 그다음에 저희 주장들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참여 방법은 라이더 유니온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 페이스북에 들어오셔가지고 구글 링크에 이제 참가 신청서를 쓰시면은 참가하실 수 있고요. 오토바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렌트로 참가하실 수 있고 뭐 100대씩 오면 어떻게 해? 오토바이가 100대요. 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만약에 바투면서 한번 딱 해가지고 야막 가자 그럼 한 200대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저희가 5월 1일 날. 네, 저희가 렌트 공급은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저희가 파산하기 때문에 자주 많이 갖고 와야 돼 이거. 네, 그거는 자차 하시는데 대신 집회 그 신고를 다시 해가지고 허가를 받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너무 적게 오는 게 문제지 많이 온다고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이게 안전하게 그 운행을 할 예정이고 스태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단체예요. 이 단체가 이렇게 이게 모였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틀을 잡고 이 라이더들의 그 권익을 대변하는 이 단체를 키워야 됩니다. 심각하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글들을 많이 쓰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월 1일 날이 진짜 라이더들이 힘을 보여줘야 될 그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금전적인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죄송합니다. 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에 그 참가 신청하시고 그리고 그때 한번 모여서 진짜 라이더들이 정말 50년 동안 품었던 안을 거기서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집회를 할 때 주의점이 있다며요? 예, 집회할 때의 주의점은 코스를 이탈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토바이 타시면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매우 소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행진 중에 그 흡연구역이 있는 고용노동청 앞은 합법적인 흡연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드릴 테니 그때 이제 피시면 되고 그 시민들 저희가 인터뷰 같은 거 해봤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 타시면서 이제 담배 피는 걸 제일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지나친 그 소음 이런 것도 와리가리 안 돼. 네. 걸리기만 걸려야 돼. 네, 저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와리가리라고 하셨는데 와리가리 안 됩니다. 와리가리 뭐 이게 막 네. 머플러 막 네. 막창 다 뚫어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엄청나게 시끄러운 네. 거 갖고 좀 오지 마세요. 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소음의 범위는 어디냐? 그 튜닝 규정. 그 형식 승인이 날 수 있는 튜닝 규정 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머플러가 없어 막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그 125cc 이하의 뭐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좀 더 큰 배기량도 되긴 하는데 그분들은 좀 뒤쪽으로 그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행사를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륜차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럼 네. 그리고 아주 뿌리 깊죠. 네. 그리고 교통 약자잖아요. 사실 교통 약자인데 무업자로 지금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된 형태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하지만 시끄럽게 너무 조용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시끄럽게 이 평화롭게 행진을 마치는 것이 이륜차에 대한 어떤 혐오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평화롭게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라이더 유니온이 공중파를 한번 타지 않을까. 아, 제가 봤을 때 공중파를 한번 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거의 최초로 1륜차 집회가 공중파를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안 나왔다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여튼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네. 이제 진짜 라이더들이 우리 라이더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요라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이 뭐 배달 대행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도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주행도로. 뭐 고속도로는 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조심스럽지만 저는 뭐 들어가도 된다 생각하는데, 최소한 도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저는 내비 보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도시 고속도로 들어간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오늘 라이더들을 누구나 다 빡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니 가는 길에 잠깐 들어간 건데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집회가 잘 되면은 사실은 다른 라이더 동호회 분들과 함께 도시고속도로 진입 정도까지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한다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료 문제 같은 것도 같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개인들이 커뮤니티에서 뭐 말도 안 돼라고 막 글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네.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라이더들의 세를 과시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압박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절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하고 몇 번 이게 해보니까요.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명분을 줘라. 네. 명분을 줘야 우리도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을 그 사람들 압박하는 명분을 주려면 5월 1일 날 많이 오셔야 돼요. 이제 많이 오셔서 힘을 좀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더의 문화가, 그리고 라이더의 권익이 변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라이더의 힘을 5월 1일 날 몇 시요? 몇 시까지 와야 돼요? 오후 1시 국회 바로 앞. 국회 뭐 가면 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사당이죠? 네. 국회의사당 앞에 오후 1시입니다. 5월 1일 날 국회의사당 오후 1시. 예, 그러니까 라이더들 다 모이세요. 다. 그동안 내 영상 본 사람들, 내 영상 공짜로 본 사람들 다 나와. 안 나오면 배신이야, 배신 배반. 알았어? 네.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5월 1일 날 봬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